안녕하십니까. 5밀리터리의 오동영입니다.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팬텀 전투기가 퇴역을 임박하고 있습니다. 이에 앞서서 일본이 지난 12월 1일 날 일요일이죠. 핫구리에서 사실상 일본제 팬텀의 그 퇴역 행사를 가졌는데요. 우리 디펜스 타임스에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오늘 안승범 편집장을 모시고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예. 그 사진 기자를 보내셨는데 이번에도 또 사진 기자 일본 언론들을 제가 보니까 그 사요나라 팬텀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팬텀을 보는 거는 마지막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에어쇼 형식을 빌려서 일반 공개를 한 거는 이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내년이 또 있지 않겠냐 하겠는데, 내년에는 이제 그 해당 장소 핫구리 기지 장소에서 관열식이라고 하나요? 일본 말로 관열식. 간네츠시키. 우리는 사열식이라고 하는데 항공 관열식이 또 열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제 이런 에어쇼는 없습니다. 그 관열식과 이 항공제 에어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형식. 그래서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일본 국민들한테 대대적으로 공개한 거는 이제 이게 끝입니다. 물론 이제 그 기지마다 몇 대씩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모습들은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에어쇼로서는 이 끝이죠. 지금 그동안 이제 팬텀기가 그 7항공단 그 도쿄를 방어하는 임무를 띠고 있죠. 수도권 거기에 소속돼 있었는데 수도권 방공. 이제 이게 퇴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전력이 이제 메워지게 됩니까? 곧바로 이제 미자와에 있는 그 F2 전투기가 이제 내려와서 이동하는 거죠. 이동해서 배치가 수도권 방공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. 반면에 이제 미자와 기지는 이제 우리 뭐 청주 기지처럼 F-35로 다 이제 개편을 끝내는 거죠. 그래서 최신의 기종으로 이제 다 채워지겠군요.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그 오래된 구형이라고 해요. 노화됐다기보다는 구형 항공이 이제 F-4 팬텀이 이제 나가는 거죠. 도태가 되는 거죠. 이번에 이제 도태가 되는 그 일본의 팬텀기는 몇 대 정도입니까? 2개 대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. 실제로는 지금 1개 대대, 20대 미만. 20대 미만입니까? 실제 날아다니고 하고 있는 게 현재. 그러면 사실상 그거는 이제 전투기형이고 이제 이번 행사는 정찰기 팬텀이 이제 끝이죠. RF4형이죠. RF4E하고 RF4J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임무를 완전히 종료하고 부대 전환, 그러니까 뭐 서류 정리하고 뭐 이사갈 준비하는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. 이번 달부터 3월까지. 그래서 이제 그 부대는 정찰기 팬텀 부대는 우리처럼 뭐 글로버 호크 그 부대를 개편되죠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작년에 먼저 그 전투기 F-4EJ 전투기가 한 개 대대 301 대대가 이제 해체가 됐고 올해는 이제 정찰기 팬텀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내년에 마지막 302 대대가 이제 301대 302가 먼저 나갔고 나머지 한 개 대대가 이제 내년에 이제 임무를 이제 핫구리에 같이 있다가 이제 나가게 되는 사라지는 거죠.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잘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3개 대대를 최근에 이제 유지를 계속하다가 F-35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 정리를 하는 거죠. 여기 지금 팜플렛이니까 이 팜플렛 가져오셨는데 여기 지금 영문으로 나와 있는 거는 먼저 일본 말로 써 있는 거 보면 일본어로 한번 읽어보세요. 판토무 사이고노 핫구리 기치 코쿠사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걸 알리는 거죠. 항공제 일반 국민 상대로 이제 에어쇼는 이걸로 끝이다. 영어로도 여기 페어웨이라고 써 있군요. 바이바이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에어쇼에서 고기동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건 안 하는데 2010년도 이래로 안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길까봐. 근데 일본에서는 아주 고기동을 펼칩니다. 일본 팬텀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저고도에서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고기동을 펼친 모습을 제가 2010년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. 가서.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베트남전에서 이 팬텀이 이게 사실 몸체가 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도구 파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 그 소련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죠. 사실상 그 격추 교환 비율이 2대1. 상당히 그 정도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? 아니죠. 한국전에 그 세이버가 했던 걸 비교해서 너무 상당히 좀 형편없다고 그럴까. 상당히 좀 저조하는 거죠. 겨우 뭐 공중전에서 겨우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뭐 압도를 해야 되는데 압도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베트남전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철수하는 단계에서 결국 미공군, 미 해군이 신형 전투기를 그냥 급속히 넘어가는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죠.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한국 공군하고 일본 항공자에 대한테는 또 가져가게 만들고
물론 F104가 나온 겁니까?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F104가 나온 겁니까? 아니요, 미공군은 이제 F-15, 16, 네. 미 해군은 이제 F-14로 넘어가고 이거를 이제 일종의 구형 전투기로 네. 밀어버리면서 일본은 또 그 시점에 면허 생산을 시작하고 네. 우리는 또 신규 도입을 하고 좀 그 당시에는 70년대 초반인데 구형 전투기는 말 그대로 막 정리해서 넘겨주는 형식으로 자기들은 신형으로 넘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 있었죠. 베트남전을 기점으로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구형 전투기인 팬텀을 근데 물려받은 그런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의 얘기인데요. 전투기를 이제 한국과 일본이 보유하면은 최소한 러시아 지금 문제가 되면은 러시아 폭격기들 충분히 막을 수 있다. 그 용도로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대량 보유를 이제 하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,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 공군도 백파이어라는 초음속 폭격기로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미그 25 사건이 있었죠. 그렇죠. 그때부터 이제 이 일본에서는 F-4EJ 팬텀에 대해서 이제 평가절하되고 일본 항공자에 역시 F-15J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. 그게 이제 벨렌코 중위의 이제 귀순 사건. 76년인가요? 예. 76년. 그때 이제 일본의 모든 공군력이 다시 재정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. 그래서 뭐 사실상 이 팬텀에 대한 평가가 참 애매모호하게 많아요. 뭐 좋다 나쁘다도 할 수도 없고.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팬텀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팬텀은 일본보다는 지금 현재 도태돼야 될 항공기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? 팬텀 숫자가 비슷해요. 제가 알기로는 한 6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. 아니요. 지금 수원에 있는 게 1개 대대인데 뭐 하쿠리 1개 대대나 우리 1개 대대나 거의 비슷해요. 숫자가 20대 전후, 20대 전후. 그러면 F5까지 제가 우리 지금 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460대 정도의 항공기인데 434대로 내려갔죠. 434대요? 이하로 내려갔죠. 이 중에서 우리가 180대를 갖다가 도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F5하고 F4하고. 그게 이제 그 구분이 이제 어떤 숫자를 나눠보면은 수원에 있는 F4 이 팬텀은 20대 미만이고 나머지 이제 100여 대가 F5 계열이죠. 그래서 많이 그 사이도 계속 줄었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실제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숫자보다는 지금 도태돼야 되는 숫자는 좀 적다. 줄어들었죠. 감소가 됐죠. 그러니까 우리 팬텀기 하면은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좀 추억이 있고 우리 국민이 자우간 돈을 한두 푼 모아서 방위성금이라는 돈으로 해서 75년 이 비행기를 우리가 마련해서 우리 영공 방어를 한 항공기인데 생긴 것도 좀 이렇게 육감적으로 생겼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. 그러니까 항공기로는 예쁘게 생긴 편 아닙니까? 그게 이제 일본이나 한국에서 심취하고 있는 게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, 물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좀 곡선 디자인 면에서 좀 우아하죠. 항공기 성능은 이제 구시대 완전 구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F-14 톰캣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쁘고 뭔가 좀 웅장한 맛이 있어서 그래서 매니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항공기 성능은 더 이상 이제 현대적인 게 아니에요. 빨리 그러니까 뭐 노후화 문제보다는 구형이라는 거죠. 어떤 비용도 효과만 해서 더 이상 운영할 가치가 좀 떨어지는.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나 이제 한국 역시 어떤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지금까지 유지를 이제 해왔죠. 일본은 이제 공대함, 한국은 이제 공대지 미사일. 그 용도로서 일종의 뭐 공격기, 공격기 개념으로.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 미국기가 아니고 팬텀기를 수명 연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그동안에 레이더라든지 이제 BVR 가시 공격 밖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대 전투하는 문제. 그 성능 원래 있는데 이제 그게 시대에 걸맞지 않고 성능이 뭐 상당히 떨어진 구형 방식의 지금 뭐 BVR, BVR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개량을 시도했던 게 우리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93년도에 시도하다가 결국 그 당시에 KF-16을 도입하는 그 예산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죠. 그렇군요. 그래서 결국 개량이 안 됐습니다, 한국 거는. 그러니까 뭐 정비상이나 뭐 또 미사일 몇 개 발사하기 위한 작은 개량은 이루어졌어도 일본만큼의 대대적인 개량 그건 없었죠. 지금 뭐 우리 프로젝터 빔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사진이 우리한테는 참 잊을 수 없는 사진 뭐 아니겠습니까? 뭐 이렇게 69년도인데 50년인가요? 50년 전인가? 지금의 이제 F-35 도입하는 그런 격이죠.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사진이고 그 당시에 도입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. 저게 이제 도입돼서 항공기를 미국에서 몰고 온 저 시점이 1969년이군요. 8월 21일인가요? 우리가 소요 제기해서 이제 했던 부분이 1968년도고요.
이제 미국의 군사 원조죠. 군사 원조죠. 우리 돈을 산 게 아니에요. 예, 그러니까 1968년에 이제 푸에르볼로 사건도 나고, 69년 김신조 청와대 무장 습격 사건도 나고 연속으로 나니까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군원을 요구했죠.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베트남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그 외교 문서에 나오는 거고. 네네. 미국 입장의 속내는 예. 그 당시에 그 푸에블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EC-121 아치기에서 떴던 EC-121 그 정찰기가 네네. 격추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 연속으로 두 사건이 있었어요. 정찰 함이나 정찰 예. 추락했. 근데 그 당시에 대응했던 주일 미공군에 네. 대응했던 전투기가 F-105라는 아주 좀 더 큰 전투 폭격기. 아하. 그게 대응했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. 그러니까 벌써 가니까 이미 다 죽고 없었던. 이미 그 대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러면 그 주한 미공군도 증강을 시키고 이 한국공군도 좀 뭔가 좀 줘서 뭐 대응할 수 있게 더 빨리 일본보다는 한국에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의 속내는 준 거예요. 그러니까 외형적인 뭐 외교 뭐 실갱을 했네 뭐 무슨 장군님이 뭐 요청해서 뭐 그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. 예, 제가 이제 참고로 장기량 장군님이 이제 팬텀 참모총장으로 팬텀을 도입한 분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뭐였냐, 실제적인 속마음은 뭐였냐, 그거를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. 실제. 그분 인터뷰 때 이제 그 우리 최규화 외무장관하고 같이 가서 박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받고 가서 팬텀을 도입하게 된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들려주셨는데요. 우리나라 저 입장에서의 자랑거리로 얘기하는데. 일본의 그 관련된 도서나 이렇게 내용도 보면은 미국의 속내가 드러나요. 그 한국에 이런 걸 제대로 된 걸 줘서 대신 좀 대응을 하게끔 먼저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주일 미군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.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군을 준 겁니다. 그러니까 군사 원조 형식도 있었고 베트남에 대한 대가, 참전 대가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고. 그러니까 주일 미군과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됐었죠. 내부적으로. 미국은 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맹국에 어떤 군원을 주면서도 그 내부적으로는 어떤 군사적인 실리를 취하는 경향이 있군요. 오래됐죠. 2차 대전 때부터. 2차 대전 초기부터. 2차 대전이 완전히 전 세계로 번지기 전부터 유럽한테 전투기를 수출하는 과정도 그렇고. 근데 지금 저 사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사진에서 저 몰고 온 파일럿 지금 화환을 지금 그 목에 걸고 있는 그분이 그 유명한 그 얼마 전에 작고한 강신성일 형님 되시는 강신영 중령이죠. 그러니까 저 사진이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사진. 고향도 그분들이 대구 아닌가? 대구 분들이죠. 또 기준 또 대구였었고. 또 묘한 인연이 있었네요. 그 우리 이제 팬텀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수순을 밟아서 그러면 퇴역을 하게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교롭게 한국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거의 뭐 서로 이제 줄다리기 하듯이 그 F-35 스텔스 전투기를 어떤 그런 경쟁하듯이 도입을 좀 하고 이제 있습니다. 이제 뭐 일본 항공자위대는 42대고 1차 완전 결정돼서 돈이 나가는 게 한국은 40대, 40대. 그 숫자도 비슷해요. 그리고 이제 부대 개편을 이제 교체를 하는 것도 비슷하고 우리는 청주기지, 일본 항공자위대는 미자와기지. 그래서 서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일본이 좀 그 대대 창설을 먼저 해서 그 전환 훈련, 조종사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보다 몇 대 더 먼저 수입을 했고 도입을 했고. 근데 우리나라는 버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2025년도까지 끌고 가겠다.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은 아예 저기 팬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는 하는데 일선에 어떤 전투용으로는 없어요. 그냥 교육용으로만 있다는 얘기인가요? 그 도시가 어디더라? 나고야의 그 기후기지. 거기에 내가 이제 그 실험 항공단이 있어요. 뭔가 좀 성능을 뭔가 이렇게 그걸 통해서 개발하고 항공 기술을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거기서 몇 대. 그러니까 실험 연구용으로 쓴다는 얘기예요. 항공기 뭐 계기 뭐 이렇게 측정하는 것들 뭐 연구하는 거. 그런 용도로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에어쇼 나와서 뭐 고기동을 한다든지 그것도 없고 이제 해당 그 기후기지 항공제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뜨고 내리는 뜨고 내리는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한 두세 대.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항공제가 상당히 의미가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크죠.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못 본다. 그래서 이번에 항공제를 우리 디펜스 타임스에 가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참 의미 있는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. 아니 이제 목적이 그거를 통해서 일본 거를 뭐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한국 공군이 좀 뭔가 생각을 좀 하자. 우리도 좀 더 일찍 당겨서 도태시키고 저것을 이제 뭐 어떤 비용도 효과면에서 떨어지니까 지금 뭐 정비창이나 정비사들이 잘해요. 또 부품 수급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데
어떤 비용도 효과면서는 좀 현대적인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동류 전환이라고 할까요? 비슷한 성능을 가진 어떤 부품 파트로 다 바꿀 수 있는 게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요, 그 문제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린팅 뭐 3 그런 걸 해서 많이 해결이 됐대요. 그렇습니까? 돼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문제보다는 항공기 어떤 유지 문제보다는 비효율적인 저걸 가지고 과연 이제 주변국에 상대로 저걸 예를 들어서 러시아 폭격기가 울릉도 쪽으로 비행하는데 저게 비행 거리가 돼요. 날아갈 수 있고. 그다음에 뭐 스페로 미사일 같은 거 쏠 수 있어요. 아직은. 그러니까 대응하려면 충분히 러시아 폭격기 정도는 격추할 수 있는데 역시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조기용복이하고 폭격기가 내려왔다가 우리가 인터셉터 요격하니까 그다음에 최신의 SU-30을 항상 대동하면서 내려오잖아요. 그러고 나서 걔들이 이번에 찍은 게 보여준 게 최근에 저거 봐라. 한국 공군의 KF-16이다. 저거 봐라. 일본 항공자의 F-15J다. 근데 그 이하의 전투기를 내보낸다? 그것도 하나의 심리적으로 좀 조롱거리죠. 걔네들한테.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없고 심리전에서도 의미가 없고 항공 능력에서도 더 이상 뭐 이게 저게 뭐 그러면 뭐 미국의 B-52 폭격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? 그건 그 사람들이 제작해서 매번 개량도 할 수 있고 자기들 비행이기 때문에 보수 유지를 하면서 뭔가 성능을 더 개선해서 업그레이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기네 얘기죠? 비행기니까. 근데 이건 우리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. 개량하는 거 손보는 것도.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운영 유지 문제는 해결이 됐어도 의미가 없어요. 좋은 말씀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 팬텀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1970년대 무렵만 해도 이 F5가 먼저 이제 휴전선 쪽으로 이제 북한 그 전투기가 와서 이제 스크램블 나가면 북한 전투기가 계속 내려왔는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팬텀이 나가면 기술을 돌려서 기지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.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공군에 계신 분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니라면 그것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의심해요. 그것도 F5하고 F4가 이렇게 성능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. 기존에 어떤 그 나온 얘기들이 하나같이 뭐 좀 자기적인 얘기가 많고 실제 어떤 공군의 기록물 통해서 확인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요. 올해 70주년이기 때문에 공군의 이제 그 기록물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뭐 야사 같은 얘기는 확인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정확한 얘기들은 뭐 근거를 가지고. 우린 팩토로만 그동안의 설들, 얘기들이 뭐 우리 미디어 다 개통이 있지만은 자기적으로 만든 것도 많고 대충 얘기 듣고 쓴 것도 많고 기존에 항상 이 논문을 우리가 발표하듯이 그거를 좀 많이 이제 아니다. 그걸 많이 밝혀줘야 돼요.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. 왜 기존에 뭐 20년, 30년 전에 얘기했던 걸 계속 뭐 유지할 필요도 없고 외교 문서를 뭐 보고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아요. 지금 그냥 설로 얘기하는 게. 그냥 구전. 뭐 노인네들의 구전을 통해서 뭐 그랬다고 하더라. 전 그게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. 잘 들었습니다. 오늘은 일본의 그 팬텀기 그 도태와 한국의 팬텀기 도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